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이 고소되었다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저는 변호사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아, 전화가 온 적 있어요? 네네네. 경찰서라고 전화 와가지고. 왜 뭘 잘못하셔서? 아니 뭐 지금 당장 이제 통장을 정말 이제 경찰서에서 실제로? 경찰분이 전화가 와서 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이건 정말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가 아닌 경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네네, 이제 그렇죠. 연락이 왔을 때 본인 확인을 하겠죠. 네. 그리고 고소한 누구 아시냐,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맞냐,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은 뭐 출석을 요구를 하겠죠.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출석이 가능하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황 파악이 지금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 정도는 챙겨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무작정 수사관이랑 일정을 잡고 조사 나갔더니 내가 전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뭐냐, 내가 받고 있는 형사실이 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냥 통화를 해서 물어보면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죠? 라고 하면 뭐 수사관이 간략하게 뭐 사기죄로 고소됐고요. 나오셔서 조사 받아보시면 아십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고소장을 정보 공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범죄 사실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다 공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정보 공개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은 뭐 한 2년 전에 100만 원 이제 빌려준 거 안 갚은 거 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이게 범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돈을 빌려 받았는데 네. 못 갚았다, 그것 가지고는 범죄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도 않은 채 이제 수사관이 계속 막 출석해라, 사기로 고소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알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 법리적으로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막상 진술을 해놓고 변호사 상담을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진술했으면 안 된다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조사 일정을 빨리 잡고 출석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할애받는 게 훨씬 낫겠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출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였습니다.